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들의 2014년입니다. 민주연합의 간판이 됐다가 내려온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얼마 동안 간판을 했는지를 되짚어보면 이 당의 부침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새정치를 기치로 신당을 만든 김한길, 안철수 투톱 체제는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했던 기간은 한 달하고 엿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당이 위기였고 또 그만큼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뜻입니다. 곽보아 PD가 야권의 한 해를 결산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당의 재건과 안정화, 혁신 실천을 위해 매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백척간두의 당을 보여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그 절박함으로 정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전화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서다. 문 위원장이 당의 상태를 백척간두라고 표현했듯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통합신당 창당 후 4개월 만에 왔습니다. 3월 2일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신당의 깜짝 합당 발표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대 지도부, 김한길 안철수 체제는 민주당 지지 세력에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새정치 지지 민심이 합해져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투톱 체제는 욕사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전략공천 갈등,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파동 등을 거치며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사실상 무승부였던 지방선거 후엔 일단 자리를 지켰지만 730 재보선 참패 직후에는 127일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심점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추대된 사람은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5월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은 개파색이었고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에 앞장서며 정책과 정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8월 초 의원총회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당에서 2번이나 거부당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자 박 위원장의 리더십은 휘청거렸습니다. 광화문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에도 나섰지만 당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박근혜 캠프에 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에 영입하려던 계획까지 좌절되자 박 위원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사퇴 요구에 떠밀려 결국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퇴진하고 뒤이은 박영선 비대위원장까지 2개월 만에 물러난 최악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등판한 인물이 지금의 문희상 위원장입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법 협상과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큰 무리 없이 당을 운영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혁신보다는 상황 수습에 치중한 활동을 보여준 관리형 비대위에 그쳤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내년 2월 당대표 선거에서 빅2 중 하나인 박지원 의원이 당선될 경우 박 의원은 개파 통합과 안정에 중점을 둔 당 운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문재인 의원이 승리한다면 문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굳히고 당 혁신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백척간두의 시간을 보냈다면 야권의 다른 한 축인 진보 정당들의 한 해는 더 위태로웠습니다. 욕사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은 800여 명을 공천했지만 5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쳐 4년 전 당선율 26%에서 올해 6.8%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상 결정으로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